안녕하세요. TAT 2급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표 입력에 대해서 다루어 봤죠?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문제 2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배점이 26점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문제네요. 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메인 매출 전표는 입력을 쭉 해봤는데 지금 이 문제 역시도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앞전 시간에 풀어보신 메인 매출 전표는 전자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전자 입력을 저희가 1번을 넣어서 입력하는 문제였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래명세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전자 발행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강에서 보신 거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매출을 일으키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걸 테스트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거래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자, 저희 거래명세서를 쭉 보면 저희가 공급자인데 승리산업인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앞에 써져 있거든요. 왼쪽에. 그런데 거래명세서는 공급자가 오른쪽에 써져 있어요. 저희가 매출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명세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위치가 바뀌어 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5월 15일에 제품 1번을 50개를 매출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5월 20일에 제품 2번을 매출을 일으켰네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 실무에 가보시면 한 업체에 저희가 뭐 1월 1일 날 매출하고 1월 2일 날 매출하고 지금처럼 5월 15일 날 매출하고 5월 20일 날 매출하고 이렇게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공급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요. 특별하게 이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시면 5월 15일과 5월 20일 날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저희 자료 설명에 보시면은 월 합계로 하나로 발급을 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매월 말일에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5월 15일과 5월 20일 거를 5월 31일자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월 합계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태평전자에게 우리가 제품을 공급하고 매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 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해당 월, 그러니까 지금 5월이죠. 5월 다음 달이니까 6월 달이겠네요. 6월 10일에 입금을 하기로 하였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는 무슨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외상으로 매출이 일어난 거죠? 대답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자꾸 저하고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셔야 수업이 재밌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외상 매출금이다라는 것까지 판단을 하시고요. 평가 문제를 지시에 따라서 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거래명세서에 의해 전표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문제 2번은 부가가치세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조금 이따 발행을 할 테니까 매월 말, 즉 5월 31일자로 날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매출과 매입 유형 공부해서 아시죠? 자, 저희가 앞전 시간에는 51번 매입 유형을 좀 저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매입이 아니고 매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출과 관련된 부분을 유형을 보셔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는 곧 발행할 거예요. 그리고 10%는 거래명세서에 보시면 이 제품이 과세품목이기 때문에 단가와 금액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세액이 495만 원이라고 중간쯤에 보여지시죠? 세액이 있고요. 그리고 매출이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곧 발행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있겠거니 하고 이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매출인데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10% 과세 매출이다. 그럼 어느 유형으로 가자? 11번 과세 유형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쪽에 과세 매출에 세금 계산서 1번 란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도 들어가고요. 관계되어 있는 서류들에 쭈르륵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 유형을 정확히 넣어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11번 과세 유형 되겠습니다. 자, 품명은 지금 분명히 단가가 다르면서 품목도 다른 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거래로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로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상단부에 있죠? 상단부에 이렇게 단가가 다른 게 품목이 2개 이상 주어지시면 복수거래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은 제품 다시 1. 수량은 거래명세서에 50개. 단가는 48만 6천 원. 따라서 공급가액 2,430만 원. 엔터. 부가세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제품 다시 2. 수량은 100개. 단가는 25만 2천 원. 여러분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000 천 단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잘 활용하고 계시죠? 이제 이거를 더하기를 누르세요 이래도 고집 있게 0을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래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좀 편리한 기능들은 이용하는 게 유저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용을 해주시고요. 자, 금액은 2,52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 252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품명에 뭐라고 들어가냐면 복수거래에서 첫 번째 입력했던 게 제품 다시 원입니다. 제품 다시 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거 외에 또 있으니까 외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수량과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합해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에. 나는 수량과 단가를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과 세액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명은 저희가 태평전자에게 매출을 일으켰으니까 태평전자로 걸어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자, 오른쪽으로 쭉 가셔가지고 전자세금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1번으로 입력하라는 말이 있으면 1번 전자 입력하세요. 그러면 1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프로세스가 어떤 문제를 진행하는 거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걸 테스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 문제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곧 전자세금계산서를 약어로 쓸게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실 거예요. 빌 36524에서. 그러면 얘는 몇 번으로 뭐라고 들어가냐면 전자 입력이라고 안 들어가고 전자 발행이라고 단어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이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1번으로 넣으면 이미 발행된 걸 전자입력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1번으로 넣으면 얘를 진행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번으로 넣지 마시고 여기서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요 전자 발행을 해야 되는데 요게 후순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를 내가 1번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다. 어머? 잘못 입력했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단에 보시면 삭제가 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0을 또 입력해 주시면 지워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을 보니까 여러분 아까 자료 설명에서 해당 월 다음 달 10일에 입금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라고 판단했어요? 외상이다 이렇게 판단했죠. 자, 외상으로 총액이 이루어졌죠. 외상으로 총액이 이루어졌으면 뭘로 분계 유형 코드를 걸자? 2번 외상으로 걸자. 그러면 매출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총액으로 입력이 되겠어요. 2번 입력해 주세요. 자, 하단 피드백을 안 하시면 실수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1강에서 매입 쪽 원재료라고 분계가 되면 너 원재료 맞니?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야, 나 제역이야. 그럼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기계장치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코드란 말이에요. 10번대 코드. 그럼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동으로 제품 매출로 분계가 되기 때문에 너 제품 매출 맞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시험장 환경은요. 지금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것처럼 편안하고 재미있고 재미있죠? 재미없어요? 재미를 붙이셔야 되는데 재미있는 환경이 아니고요. 긴장된 환경 속에 내 옆에 짝꿍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계는 째깍째깍째깍 막 소리가 들리는 정도로 고요하게 문제풀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간과하기 정말 쉽거든요. 왜냐면 내가 직접 분계하는 게 아니고 분계 유형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계가 되면 그걸 안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열심히 풀어놓고 얘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너 제품 매출 맞니? 나 맞아. 그러면서 누구를 쳐다봐야 되냐면 품명을 바라봐.
나만 바라봐. 품명을 바라봐. 품명만 바라봐. 여기에서 여러분 품명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요. 제품 왜네? 맞았네?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매출한 게 아니고 뭐 기기장치나 비품 같은 중고로 매각을 하셨다.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제품 매출로 분개가 돼요. 그럼 너 제품 매출 많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품명을 바라보니까 나는 비품이야. 그럼 여러분 비품으로 분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이 좀 연습이 좀 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확인 작업을 하셔요. 스스로. 얘는 제품 매출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좋은 게 뭐냐면 외상이라는 코드를 넣었더니 환경 설정에 의해서 여러분 환경 설정 보셨죠? 앞전 시간에 환경 설정에 보시면 여러분이 외상이라는 매출 채권에 대한 외상을 걸면 이렇게 외상 매출금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계도 얘가 알아서 했죠. 매출 유형을 보고 얘가 알아서 제품 매출로 했죠. 매출이니까 부가세 예수금도 얘가 알아서 했죠. 그런데 피드백은 그래도 하셔야 되겠죠. 자동이어도. 자, 피드백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너 제품 매출 많이 맞아.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 4,950만 원. 얘의 자동으로 부가세 예수금. 여러분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고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자동 분계가 되고요. 그 금액이 토탈로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가 됐어요. 이 분계는 분계 유형을 쓰시면 외상으로 총액을 분계 이런 명령어예요. 외상이 일부가 있고 보통 예금이 일부가 있다 그러면 혼합으로 가셔야 돼요. 현금도 총액이어야 현금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하단의 분계는 여러분이 별 문제 없이 잘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평가 문제 2번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굵은색 테두리에 있는 그 지시 내용 보이시죠? 자, 요걸 가지고 전표 입력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럼 두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들어가자. 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주세요. 자, 어떻게 진행합니까? 여러분 요 내용은요. 요거보다 낮은 급수인 FAT 1급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셨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메뉴가 문제에서 지시가 되어 있는 지문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좀 내용이 많으니까 금방금방 찾기 힘드시니까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네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러분 저희 AT 시험은요 좀 친절해요. 왜 친절하냐면 명세서를 주고 그 밑에다가 내가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살짝 문제 지문으로 해석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푸시기만 하면 이 부분도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로 들어가서요. 지금 얘의 날짜가 5월 31일이니까 5월 31일로 조회하셔도 되고 그 범주가 포함되는 걸로 조회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5월 31일 거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요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 게 좀 버거우시면 여러분 나중에 답안지를 보시면 이 프로세스 진행하는 게 TAT 2급은 자세히 안 나와요. 그 FAT 1급에 보시면 프로세스 진행 흐름이 자세히 답지에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저하고 수업 받으시고 헷갈려 그러면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자, 이제 저희가 들어온 데가 메뉴가 뭐냐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예요. 약어로 쓸게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이쪽으로 이렇게 테두리 쳐져 있는 지문을 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5월 31일을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내용이 떴는데 태평전자에 매출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단에 보시면은 세금계산서의 하단을 형성하는 금액 정보가 나오는데 저희는 총액을 다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자리에다가 여러분 외상 매출분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세금계산서가 하위가 외상 매출금으로 외상대금으로 기록이 돼요. 자, 기록 한번 해볼게요. 자, 토탈 외상 금액이 얼마였냐면 5,445만 원이네요. 이 두 가지 금액을 더한 게 5,445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정보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정보를 입력을 하고 체크를 하시면 나는 이제 얘를 발행하겠소이다 그런 명령어를 주셔야 되니까 상단부에 있는 전자발행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전자발행 클릭해 주세요.
됐죠? 클릭. 자, 그러면서 비밀 36524 관계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교육용으로 작성이 된 부분이니까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로그인해서 확인. 로그인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쁜 핑크빛 빨강색이죠. 여러분 원래 매출 세금계산서는 빨강색, 매입 세금계산서는 파란색이에요. 자, 이렇게 저희가 앞전에 외상으로 썼더니 외상으로 기록된 세금계산서가 잘 보여지고 있고요. 별 문제가 없으면 이 부분을 발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발행 버튼을 눌러주셔요. 발행. 그러면 발행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화면이 나오면서 메시지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상단부에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 아카데미가 교육용 버전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교육용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버튼인데 이걸 눌러보시면 빌 36524라는 교육용 전자세금계산서, 이게 이제 더 좋은 프로그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는 사이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그대로 나오니까 역시나 또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오고 계시죠? 자, 로그인. 이 부분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한두 번만 해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매출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조금 전에 5월 31일자로 입력한 그 내용이 들어올 거예요. 매출 조회 이 부분에 있습니다. 들어왔네요. 그리고 현재 하단에 보시면 발행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 제대로 이제 전송이 되는 화면이 조회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발행. 자, 확인. 그럼 여러분 이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송 성공 써 있죠? 그리고 여러분 국세청 전송 결과에 가보셔도요. 매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전송 성공이라고 화면이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하면 맞으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 화면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화면은 처음에 저희가 진입할 때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진입할 때 그 화면이기 때문에 최초의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처리 상태가 저렇게 확인 요청 뭐 그 옆에 국세청 발행 대상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 저희 키보드에서는 F12 키가 이게 기능 키죠? F12번 키 있죠? 이게 조회 키예요. 그러니까 새로 정보를 조회해서 생성해서 가지고 오는 키예요. F12 눌러줘 보세요. 그랬더니 바뀌었죠, 여러분? 너무 빨리 바뀌어서 못 봤어요? 왜 바뀌었죠? 국세청 전송 성공. 그렇구나 해서 F12키가 이제 조회돼서 데이터가 생성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대로 되는지 정말 보고 싶어.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면도 저는 열어놓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전자세금 쪽에 아무 내용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닫으신 분들은 다시 열으시면 여기에 뭔가 뜰 건데 저는 또 F12키를 누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F12. 어때요? 전자 발행됐죠? 자,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이제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을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든지 아니면 열어놓은 상태면 F12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보면 이 내용이 전자 발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제대로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좀 프로세스 진행이 길어지긴 했지만 요걸 한 2번만 해보시면 다른 문제로 입력해서 한번 매출 쪽을 해보세요. 11번 유형으로 쉽게 이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 주어져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눈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네,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수출 서류가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좀 보고 계셔 보세요. 자, 우선 여러분 1번 문제는 11번 과세 유형으로 매출 전표를 발행을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진행을 하신 거고요. 2번 문제는 수출 실적 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나한테 어떤 걸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는데요. 여러분 저희 AT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끊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흐름도를 알고 있는가 테스트를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죠. 실무 위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따서 실무에 가서 어머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안 드는 거죠. 근데 단편적으로 그 문제만 풀고 점수를 맞으시면 이 기업 프로세스 흐름도가 내 머릿속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격증 따로 실무 따로 노는 건데 이 AT 자격증은 그 연관성 부분이 쭉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문제 푸실 때 우리 회사가 수출을 한 거예요. 날짜가 언제냐면 여러분 자료 설명을 먼저 볼게요. 수출 신고 필정은 양이 참 방대하죠. 제가 이따가 봐야 될 부분만 키를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료 설명을 보시면 저희는 ABC사에 직수출을 했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직수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외국의 업체와 내가 거래를 한 직수출이다. 여러분 저희 나라는 영세율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 영세율 제도는 그래서 얘가 영세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두고 있냐면 수출을 촉진하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측면하고 영외세율을 적용을 하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출이기 때문에 영외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10%인 물건이 수출이 되면서 0%로 수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내국세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ABC사가 우리나라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아요. 저희가 매출을 해도. 그리고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이 수출 부분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여러분. 직수출. 그런데 얘하고 비교할 게 이제 내수수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 업체가 외국에서 주문을 받았는데 A 업체가 수출을 해야 돼요. 직수출을. 그런데 그 물건이 우리한테 없는 거면 저희가 오더를 줘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오더를 줄 때는 내국 신용장이라는 걸 통해서 또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국내 회사끼리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영세율로. 그것은 12번 영세 매출이에요. 왜?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직수출이기 때문에 유형 중에서 여러분 요것도 메인 매출 전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유형 중에서 지금 이 날짜를 5월 14일로 우선 저 따라서 입력해를 해주세요. 자, 여기 12번의 영세는 내수 수출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업체가 거래를 해서 그 물건이 수출이 될 물건이기 때문에 영예세율을 로컬 일시 등으로 받으시는 거는 12번. 그런데 직수출하는 거는 16번. 그 차이가 뭐냐? 세금계산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수출이기 때문에 12번이 아니고 어디로 가자? 16번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날짜를 5월 14일로 해보자고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지금 지문에서 보니까 BL상 선적일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 수출 거래는 선적일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기 때문에 이 날짜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 문제에서 제시된 선적일입니다. 선적일 정말 중요해요. 수출할 때는 선적일로 분계를 하셔야만 해요. 자, 1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거래 자료를 입력하래요. 여러분 수출은 부가가치세하고 관계가 있어요. 단 뭐일 뿐이다. 영예세율일 뿐이다. 그래서 부가가치 신고서에 영예세율에 세금계산서가 있는 자리와 세금계산서가 없는 자리, 즉 12번 영세 매출과 16번 직수출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줘야만 해요. 영예세율인 것을 신고를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왔고요. 저희가 무엇을 매출했는지는 여러분 문제에 보시면은 뭐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왼쪽에 수출 신고 필증 이렇게 쭉 또 보시면은 뭐 물품들이 쭉 가고 있고요. 별 얘기는 없지만 수량이 300개라고 나와 있고요. 모델명이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별다른 단서가 없다면 여러분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겠지만 문제에서도 제품을 직수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품으로 쓰시면 돼요. 자, 수량과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이니까 수량과 단가를 환율 차이 때문에 정확히 규명해 주긴 그러니까 공급가액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얘가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날짜 주어진 게 5월 12일이 있고요. 5월 14일이 있어요. 요때 기준환율이 있고요. 요때 기준환율이 있어요.
어떤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되는가가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달러로 수출을 하는데 이 수출된 금액이 달러라고 하면 여기 장부에다 달러로 기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원화로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죠. 그럼 저희 부가가치세법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선적일 이전에 환가를 하면 환가한 금액으로 과표를 잡아라. 지금 여러분 공급가액이 과표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선적일 이전에 돈 받아서 환가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대금은 말일에 거래은행을 통해서 지금은 5월 14일이 선적일인데 5월 31일 말일날 거래은행 내고를 통해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 현재 시점으로는 뭐다? 외상이다. 요게 포착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선적일 이전에 외화를 받아서 그냥 보유하고 있거나 선적일 이후에 대금을 받으실 때는 저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무엇으로 하자? 선적일 기준환율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기준환율이 나와 있으니까 기준환율을 적용할 때 요거는 적용하시면 안 되고 선적일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선적일 기준환율은 달러당 얼마예요? 1054.4원이네요. 1054.4원. 자, 그럼 여러분 이 과표에다가 이 기준환율을 곱해주면 달러에다가 기준환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얼만큼 팔았는지 달러를 파악을 해보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료 설명이나 평가 문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출 신고 필증을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용은 좀 난해하지만 48번 란에 보시면 무슨 금액이 있냐면요. 결제 금액이 있어요. 48번에 보이시죠? 자, 이게 우리의 결제 금액,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우리는 매출을 했으니까 결제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 달러 12만 1000달러라고 되어 있어요. 12만 1000달러라고 장부에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선적일 환율, 즉 외상이기 때문에 선적일 시점으로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선적일 기준환율로 과표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1054.4원을 곱해주시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2만 1000달러 곱하기 1054.4는 1억 2758만 2400원.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고금액이 나오네요. 자, 기록 한번 해볼까요? 1억 2758만 2400원이 원화로 환산된 금액이에요. 그 금액을 과표로 잡으셔야 돼요. 자, 기억할 거 선적일날 분기한다. 선적일 기준환율로 입력한다. 단 선적일 이전에 외국 돈을 받아서 원화로 환산해서 환가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으로 과표를 한다. 그런데 본 문제는 선적일 이전에 돈을 받아서 환가한다는 내용이 없고 선적일 이후에 월 말에 내고에 의해서 은행에서 대금 관계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는 외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적일 기준환율을 드셔야 돼요. 좀 복잡하죠? 네, 기억해야 될 거 그거예요. 선적일 날 분기하고 선적일 기준 전후로 해서 환가한 금액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과표를 정하는데 없으면 선적일 기준환율로 가자. 따라서 과세표준 공급가액이 1억 2758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왜 안 뜨죠, 여러분? 왜 안 뜨냐면 이 코드 때문에 그래요. 16번 코드를 걸면 얘가 수출이라고 알아듣거든요. 영세율이라고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거래처는 외국, 미국의 A, B, C인데요. 영어로 A, B까지. 눈에 보이네요,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확인. 됐고요. 자, 세금 계산서가 필요치 않는 거래예요. 직수출이니까. 그럼 그냥 엔터 치시고 가시면 돼요. 지금 외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총액을 모두 다 뭘로 하자? 외상 매출금으로 하자. 따라서 분기 유형은 몇 번이다? 그쵸, 2번이다. 네, 그래서 2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자고 그랬죠? 너 제품 매출 맞아? 이렇게 물어보자고 그랬죠. 매출이면 너 제품 매출 맞아? 그랬더니 제품 매출 맞네요, 여러분.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하고 확인하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죠? 대변에 제품 매출 수익 발생 1억 2758만 2400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억 2758만 2400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1번 문제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자, 여기서 1번은 전표 입력하라고 해서 문제를 읽고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니까 무엇을 작성해라. 자, 여러분 얘가 수출이기 때문에 영해세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수출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을 하래요. 수출 실적 명세서가 저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전체 메뉴로 가셔서요. 수출 실적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원 메뉴의 중간쯤에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자, 여러분 부가가치 신고서에요. 모든 란은요. 증명을 제출하셔야 되죠. 그래야 국세청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해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의 영해세율에 기타란으로 들어갈 텐데 얘가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5월 14일자로 이 자료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과세기간은 5월달이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니까 4, 5, 6, 즉 언제예요 여러분? 4월부터 6월이니까 1기 확정으로 여시면 되겠죠? 자, 요걸 열 때는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하고 맞물려서 여시면 되는 건데 1기 확정으로 열었더니 4월부터 6월까지라고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엔터를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조회 데이터가 없다. 그죠? 입력 안 했으니까. 근데 나는 이걸 조회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단의 내용을 열어서 입력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더존 I 플러스는요. 이거를 조회하실 때는 이렇게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입력하실 때는 한 달씩 입력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자,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하자? 한 달씩 입력하자. 그러면 지금 이 거래가 5월달 거래니까 몇 월만 불러오셔야 되냐면 5월만. 그럼 바꿔볼게요. 자, 여기를 5월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5월. 그랬더니 하단이 열리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감독을 좀 하다 보면은요, 이 더존 I 플러스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가 이렇게 나오면 입력을 할 수는 있는데 열지를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봐요. 막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못 알려주는데 이거를 알기만 하면 저 문제를 맞출 수 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입력은 한 달만 한다. 조회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근데 얘는 5월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5월로 조회를 한 거예요. 자, 그럼 5월로 가서 수출신고 번호는요. 여러분 그 수출신고 필증에 5번에 있어요. 자, 5번 동그라미를 읽으시면 수출신고 번호가 나와요. 그것을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떤 자료냐면 1, 2, 3. 이게 1년 번호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하이픈은 입력 안 하시고 그대로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1, 2, 3, 2, 3, 1, 2, 1, 1, 1, 1, 1, 1, 1, 1이죠. 됐네요. 자, 선적일, 기적일. 배에다 실는 거, 비행기에 실는 거. 실는 날짜는 문제에서 5월 14일이니까 2013년 05월 14일이더라.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통화 코드는 여러분 보시면 US 달러, 즉 미국의 ABC사에 지금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는 거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미국으로 조회를 하세요. 자, 미국으로 조회를 하시면 US 달러 통화 코드가 나와요. F2키 눌렀어요.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에 도움 키보드가 내가 도움창을 띄우고 싶다 그러면 F2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제가 F12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죠? 조회 버튼 할 때. 방향키는 위에 거 자료가 안 내려오게 할 때. 기억나시죠? 자, 환율은 여러분이 선적일 환율로 1054.4 요걸 사용해서 금액을 산정하셨어요. 자, 외환은 48번에 있는 결제 금액이 12만 1000달러니까 12만 1000달러 121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금액이 환율과 외화 금액이 곱해져서 1억 2,758만 2,400원을 좀 전에 수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셨어요. 일치가 되죠. 자, 요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세요. 요것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된다면 프로세스가 세 번째. 그러면 드디어 얘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VAT로 쓸게요. VAT 신고서를 4월부터 6월로 조회를 해서 요 내용을 반영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 메인 매출 전표에 이 16번이라는 직수출 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메인 매출 전표의 이 유형 코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을 해줘요. 자, 수출 일정 명세서 닫으시면 저장이 자동으로 돼요. 궁금해요? 저장됐는지 안 되는지? 그럼 들어가 보시면 돼요. 수출 일정 명세서 제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일기 확정으로 조회하시면 어때요? 저장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혹시 좀 궁금하면 들어가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빠져나오면 자동 저장 기능들이 부여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메뉴 들어가서 작성하시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저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스 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수출 시점 명세서는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보면은 이제 자동 저장 됐겠지 하고 나가시면 되는데 시험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있구나 그럼 잘하신 거죠. 자, 입력할 때는 한 달, 조회할 때는 이제 그렇게 과세 기간으로 조회하시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 저희가 수출을 이렇게 넣기 때문에요.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됐어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3번 문제를 아유 자동 반영된다니까 나는 안 열어봐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동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열어봐야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 PC가 컴퓨터가 뭐 로봇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혼자서 내가 열어보지도 않은 유저가 사용자가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막 작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어보는 게 작성하시는 거라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일기 확정으로 4월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초월을 넣으시면 1일이 들어가고요. 초일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6월을 넣으시면 말일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30일이. 그래서 엔터 치시면 돼요. 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영세율인데 여기 있죠 여러분 영세율. 근데 세금계산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죠. 직수출이니까. 그러니까 6번에 가 있죠. 확인됐네요. 아 6번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이걸 저장하고 나오겠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맞추시는 게 되는 거죠. 저장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16번 직수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일로 온다. 그럼 여러분 요 위에는 뭘까요? 5번. 네, 5번은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 영세율인데 직수출 말고 내수수출, 즉 국내 회사끼리 거래를 해서 걔가 제품이 수출이 되면 여기서도 로컬 LC에 의해서 영해세율을 적용받는데 세금계산서가 있다 그러면 12번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 12번이 여기 5번으로 오는 거예요. 영해사율 자리가 두 개가 있는데 12번은 세금계산서 있는 거, 16번은 세금계산서 없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얘도 저장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럼 이 직수출 관련된 문제도 3가지 주어진 평가 문제를 이행을 잘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실무 프로세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세 작성 및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작성. 문제 잠깐만 한번 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도 이렇게 프로세스 쭉 진행되는 식으로 저희가 제시된 걸 잘 하셔야 돼요. 자, 3번 문제는 사례가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매출 재료 1가지, 매입 자료 2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자료를 여러분이 입력해 주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방금 보셨다시피 메인 매출 전표를 제대로만 작성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정말 제대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전표 입력만 제대로 해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3가지 전표 관련된 내용은 자동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평가 문제에서 여러분이 자료 1번을 가지고 1번 전표 입력하는 걸 이행하도록 해볼게요. 자료 1의 메인 매출 자료에 대해서 전표를 입력하시는데 재고관리 프로그램, 요즘에 이제 뭐 생산 프로그램, 물류 프로그램, 재고 프로그램들 있죠?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셨나 봐요. 친절하게 또 무형자산으로 하라고 나왔네요. 소프트웨어라고. 그렇게 분개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1번 프로세스, 3번에서 1번 평가 문제 프로세스부터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뭐 하는 거다? 전표 입력하는 거다. 여러분 내용 보시면 부가가치세와 관계가 있는 자료들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가 있는 자료일까요? 없는 자료일까요?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쭉 보면 지금 내용이 다 공급대가가 써 있어요. 여러분 공급대가가 무슨 말이에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해서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3가지 사례가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10%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 당연지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자라는 판단이 쓰죠. 자,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주셔서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 자료는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12월 29일. 자, 메인 매출 전표 12월로 그냥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날짜를 제가 계속 세팅해서 자료를 하루씩을 넣는데 이 날짜를 사이띄개를 눌러서 지워보시면 사이띄개가 전체 이제 지우개 느낌이에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죠. 요 내용이 있으니까 요 밑에다가 이어서 쓰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29일 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배제국이라는 거래처하고 거래를 했고요. 제품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저희가 발급을 해줬나 봐요. 매출 자료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시고 제가 10%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10%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매출인가요? 매입인가요? 매출입니다. 자, 증빙은 뭐가 있나요?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때 아니면 2번 때 유형 코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고르시는 거죠. 아, 11번은 뭐가 있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 그런데 얘는 세금 계산서 매출이 아니에요. 12번도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13번은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14번은 증빙이 없거나 적격 증빙이 아닌 매출이 10% 있을 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쭉 내려가셔서 16번은 수출 입력하는 거예요. 좀 전에 해보셨죠? 카드 과세는 카드로 매출했는데 10%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카면 카형을 지나서 현과 22번에 가보면 현금 과세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위에 매출이라고 써있고 여기 매출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현과라고 써있죠. 이 현과에서 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현금 영수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증빙을 발급해주고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22번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제품입니다. 제품 매출이라고 하네요. 이제 메인 매출 전표도 익숙해지셨죠? 자, 금액은 공급 대가가 주어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 대가를 넣어야 되나 공급 가액을 넣어야 되나 좀 궁금하실 건데요. 여러분, 제가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카과나 현과나 건별을 입력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매입도 그렇고 얘는 매출도 그렇고 얘는 매출에만 나오죠. 이런 것은 공급가액 자리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요. 스스로 알아서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주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 저희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죠. 176만 원이다. 어머, 나눠갔죠. 160만 원과 16만 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어서 그냥 여기에다가 160을 넣었어요. 저는 176만 원을 넣었거든요. 그럼 얘가 또 나눠가져요. 그럼 숫자가 틀리죠? 그럼 다시 덮어쓰기 해서 쓰시면 돼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고 이걸 이해하시면서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공급 대가가 주어지는 편이에요. 이런 현상 때문에. 자, 거래처는 배제국입니다. 배제국 됐고요. 자, 요거 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요. 방향키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분계는 현금이니까 분계 유형은 뭘로 가면 돼요? 현금으로 가면 되죠. 1번 현금. 총액이 현금으로 매출을 일으켰으니까 현금 1번. 자, 제가 물어보자 그랬죠. 너 제품 매출 맞니? 이렇게. 그랬더니 품명을 쳐다봐라. 제품 맞다. 오케이. 대변의 제품 매출 수익 발생 160만 원. 대변의 자동으로 부가세 예수금 유동부채 16만 원. 차변에 이것 때문에 입금으로 현금 176만 원 거래.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입 자료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매입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요. 또 볼게요. 10% 있습니까? 예스, 있습니다. 자, 10% 있죠? 10% 있고요. 이번에는 매출이 아니고 매입입니다. 자, 증빙은 뭐가 있나요? 증빙은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입하는 입장이잖아요. 약어로 쓸게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말이에요. 매입하는 입장이면 이 세금 계산서를 누가 발행했을까요? 그쪽 상대방, 즉 누구냐면 하울이가 발행을 했어요. 하울이가 발행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빌 36524에서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닌 걸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엇을 입력하시면 된다? 1번 전자입력을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입력을 안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세금 챙겨주시고요. 이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있는 매입이라서
51번 과세 매입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51번. 날짜는 12월 30일이고요. 51번 세운계약서 매입인데 기계장치를 매입을 하셨네요.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하셨고요. 금액은 공급 대가가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51번 과세는 여기 없죠. 그러니까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급가액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650만 원 중에 공급가액이 나누기 1.1 해서 세액과 공급가액을 분리를 하시면 1,500만 원 되겠네요. 이건 또 감으로도 오죠. 1,500에 150만 원. 거래처는 하우리. 이름 이쁜데요. 자, 그 다음에 전자 입력하자. 그래서 1번. 됐고요. 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왠지 외상이니까 2번 외상으로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2번 외상으로 하면 무엇으로 분계가 되냐면 외상, 매입금으로 자동 분계가 돼요. 그런데 얘는 외상 매입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너 원재료 매입이니? 그럼 외상 매입금 맞죠? 너 상품 매입이니? 그럼 외상 매입금 맞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죠, 여러분. 거래에서 여러분 저희가 원재료를 매입을 했어요. 또는 뭐 상품이 일부 있어서 상품을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물건 값을 외상으로 했다면 외상 매입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 거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원재료나 상품이 아닌 그 외의 것을 매입하신 거예요. 즉 무엇을 매입을 하셨어요? 기기장치 매입하셨죠? 기기장치 매입을 하고 외상 매입금으로 하면 얘가 매입채무로 보고서에 제출용으로 올라가요. 매입채무는 주요 상거래 원재료나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을 했을 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얘는 뭘로 가야 된다? 주요 상거래가 아닌 거니까 미지급금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이걸로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니까 나는 무엇으로 갈 수밖에 없다? 3번 혼합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는 3번 혼합으로 하셔야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자, 그리고 제가 물어보자고 그랬죠. 너 원재료 맞아? 나 원재료 아니에요. 뭐예요? 기기장치예요. 그러니까 혼합으로 갔잖아요. 나 원재료 아니야. 바꿔. 기기장치 206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매입세액 150만 원 있고요. 대금은 외상이지만 상품과 원재료가 아니니까 뭘로 가자? 미지급금으로 가자.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금액을 잡으시면 되는데 1,650만 원 되겠지요. 자, 하단 피드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변의 기기장치 1,500만 원 유형자산의 증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당좌자산의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유동부채의 증가 거래가 되겠어요. 너 왜 미지급금이야? 기계라서 그래요. 얘가 지금 이 문제는 왜 미지급금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 외에서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사오면 미지급금으로 갔다. 자, 세 번째 거 매입자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셨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되겠어요. 10%가 있지요, 여러분. 그리고 매입이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있나요? 현금용 수증이 있나요? 아니죠. 뭐가 있어요, 증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이 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은 어떻게 알아요? 삼성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구입하시고 카드로 이렇게 결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증빙은 뭐가 존재하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약어로 쓸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얘는 현금 영수증이 있었기 때문에 22번으로 매입으로 갔죠. 얘는 현금 영수증이 있었기 때문에 22번 매출로 갔죠. 얘는 세금계산서가 있었기 때문에 51번 매입으로 갔죠. 얘는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몇 번으로 가자? 57번 카드 과세 매입으로 가자. 10% 과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57번이에요. 자, 마지막 31일자는 분계를 57번 과세 유형으로 잡으시고 분계를 하시면 되고요. 카드가 삼성카드입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확인.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공급대가에다가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가액에다가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나눠 갖는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는 그런데 기계가 아니에요. 위에 거 영향을 받았는데 바꿔주셔야 되겠는데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사셨다라고 매입자료에 나오네요. 그리고 금액은 공급대가 396만 원을 넣으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360과 36만 원을 나눠서 넣어요. 됐죠? 자, 거래처는 스카이컴
맞습니다. 자, 이건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니까 방향키를 누르시면 넘어가고요. 자, 이 대금을 뭘로 줬습니까? 그랬더니 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여러분 카드는 왠지 4번 뭘 쓰고 싶어요? 카드를 쓰고 싶죠. 4번 카드가 있으니까 그 분계 유형에. 그럼 여러분 4번 카드를 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냐면 4번 카드가 외상 환경 설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매출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지만 매입했을 때는 저희 회계의 환경 설정에 미지급금으로 돼 있죠. 여러분 저희가 원재료나 상품을 사온 게 아니고 상품 외의 거를 사오고 원재료 외의 거를 사왔으니까 미지급금으로 분계 맞죠? 그러면 얘는 환경 설정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분계되게 하는 게 맞으니까 뭘로 가면 되겠구나? 카드로 가면 되겠구나. 환경 설정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분계 유형을 카드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오, 그랬더니요. 미지급금 자동으로 들어오면서 카드사까지 바꿔버려요. 이 카드사는 어디에서 얘가 알아들었냐면 여러분 처음에 저희가 카과라는 걸 입력을 할 때 카드를 뭘로 결제했어요? 라고 이렇게 창이 떴잖아요. 그 창을 인식을 해서 이 카드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오, 좋죠. 이거 여러분 미지급금 스카이컴에 갚아야 될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바뀌고 미지급금 맞는데 너 원재료 맞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 원재료 아니야.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재고관리 프로그램. 그러면 소프트웨어로 가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소프트웨어 산 거예요. 240번이네요. 차변에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 360만 원 증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매입세액 증가, 대변에 미지급금이라는 유동부채의 증가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표를 3가지를 입력을 해봤고요. 하나는 세금계산서고 2개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였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평가문제 1번은 한 거예요. 평가문제 1번을 진행을 했고요. 그럼 1번 진행하고 나서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전표 입력 3개를 진행을 했더니 2번 문제 평가문제는 자료 2를 참고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작성하래요.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을 하래요. 그러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이면 몇 월부터 몇 월을 여시면 되냐면 10월부터 12월이 2기 확정이죠.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는 얘네 셋은 자동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갑니다. 누구에 의해서? 22번, 51번, 57번 코드에 의해서. 그럼 부가세 신고서 가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건 열어봐야 되니까. 자,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하신 51번은요, 아마도 여기에 가서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 기기장치였으니까 여기로 들어갔겠네요. 여러분, 기기장치가 1500이었죠?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가 기기장치였죠? 2번째 문제요. 기기장치는 지금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1500에 150. 그리고 현금영수증하고 신용카드 매입은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여기 기타 매입으로 들어갔어요. 2개를 보시면 기타 매입에 신용카드 카과 매입 자료가 현금영수증은 매출이었죠. 그럼 매출은 현금영수증은 여기 160에 1번부터 다시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현금의 매출이니까 160에 16만 원.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는 기계장치의 세금계산서니까 매입 쪽에서 읽으면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이니까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 거 매입자료 스카이컴 같은 경우는 카드 매입이니까 기타 매입세액 공제의 카드 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360에 36만 원. 오, 3개 제대로 보여지죠?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뭐 굳이 확인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진짜 맞아? 이렇게 하고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 것 뿐이에요.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매입 매출 전표 입력되면 반영되겠거니 하고 다른 거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을 하래요. 그럼 여러분 자료 2번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래요. 자, 자료 2번의 내용을 지금부터 또 이제 여기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 중요합니다. 1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확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약어로 쓸게요. 이거 한 건당 얼마씩 세액에서 혜택을 주냐면요. 200원씩 세액에서 혜택을 줘요. 연간 100만 원까지 혜택을 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우리가 연간 100만 원 한도도 써 있네요. 얼마큼을 발급을 했냐?
100건을 발급을 했대요. 그럼 여기가 100건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100건 곱하기 건당 200원이니까 2만 원의 전자세금계약서 발급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세액공제지 않습니까? 자, 보이세요, 여러분? 2만 원. 2만 원 세액공제는 어디 있냐면요. 가 빼기 나는 다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 혜택은 이 자리에서 주어져요. 그럼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8번 기타 경감 세액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탭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탭. 자, 18번에서 탭이에요. 얘는 18번에서 탭을 눌러주자. 그러면 거기서 몇 번이 나오냐면 전자세금계약서 발급세액공제는 53번에 있습니다. 53번에 얼마를 입력해 주시면 된다? 2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납부할 세액이 지금 현재로서는 1252만 5320원인데 얘를 2만 원을 전자세금계약서 발급세액을 넣는 순간 얘가 떨어지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52만 5천 원에서 50만 5천 원으로 떨어졌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선 3번을 먼저 풀게요, 여러분. 요 화면에서 풀어야 되니까. 자, 요 위에다 쓸까요? 이 위에다가 이게 지금 3번 프로세스고요. 세 번째 보시면 우선 1번은 진행했고요. 2번 진행 안 했고 세 번째, 그 마지막 문제에서 세 번째 보시면 승리산업은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어디에서 진행했다? 홈택스에서 진행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홈택스는 여러분 국세청 전자신고 사이트 이름이에요. 네이버에 한번 쳐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직접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것을 전자신고를 하면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합니다. 전자신고하면 확정신고 때 얼마를 세액에서 또 혜택을 주냐면 10,000원이요. 왜 이런 혜택을 주냐면 여러분이 국세청에 세무서에 직접 안 가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면 세무서 업무들도 되게 원활하게 돌아가죠. 그만큼 우리한테 유저들한테 또 혜택을 주셔야죠. 신고자들한테. 그래서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10,00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는 그러니까 18번에 탭에 53번이었잖아요. 얘는 18번에 탭을 누르시는데 탭에서 얘가 더 위에 있네요, 여러분.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홈택스고요. 전자세금계약서 발급세액공제는 전자세금계약서 발급한 거 우리가 매출을 일으켜서 발급한 거 건당 200원 해주는 거니까 얘는 53번, 얘는 52번이네요. 그래서 같은 난에 있어서 했어요, 여러분. 그럼 2번 문제를 가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3만 원을 넣었더니 여기가 이제 뚝 떨어졌네요, 3만 원어치가. 1249만 5천 32만 원. 처음엔 1252만 5천 32만 원 320원이었잖아요. 자, 1249만 5천 230원. 처음에는 1252만 5천 320원, 230원이 아니고 320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제 2번 문항을 거꾸로 보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 지금 무슨 신고하냐면요. 2기 확정신고예요. 그런데 확정신고 때만 이 10,000원을 해줘요, 여러분. 예정신고 때는 안 해줘요. 그 홈택스 전자신고를. 자, 예정신고 때 여러분 매출세액이요. 매입세액보다 더 적었나 봐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이게 마이너스 상황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매입세,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에 대해서 예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에 대해서 얼마가 있었다? 950만 원이 있었다. 그럼 이 950만 원이 마이너스를 쳤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걸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환급은요. 예정신고 때는 안 해줘요. 그럼 언제 해주냐면 예정신고 때가 아니고 환급은 확정신고 때 해줘요. 확정신고 기간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신고 때 이렇게 마이너스 950만 원만큼의 환급세액이 생겼다 그러면 어디에다 반영하셔야 되냐면 확정신고 자리에 반영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눈 크게 뜨고 보면 이제 보여요, 여러분. 여기 있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다. 21번 란 있죠? 이 란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950만 원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3만 원을 또 전자신고 세액공제랑 전자세금계약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950만 원은 예정신고 때 환급이 안 됐던 거를 정산해서 받으니까 조금 전에 내야 되는 게 몇 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200 얼마로 줄어들었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1번, 2번, 3번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번까지 또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입력한 전표 중에서 뭐가 있냐면 얘가 여러분 기계장치였었죠. 네, 기계장치였었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또 마지막 문제에 있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여러분 저희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지금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구입을 하면 이 고정자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아까 얼마였냐면 1,500에 150이었죠. 요거였죠. 요거. 세금계산서 매입인데 11번 란에 간 이유는 고정자산이라서 그래요. 유형자산.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감가상각 자산 명세서를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맨 끝에 있어요. 부가가치세 원 되어 있는 부분에 맨 끝으로 내려가 보세요. 클릭. 그리고 여러분 또 있네요. 저희 지금 이 문제가 기계장치였었고요. 여기 요 문제가 카드 매입한 게 뭐였냐면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였었죠. 여러분 이 고정자산 취득 대장은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이 부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분계에서 하나가 더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이 무형자산으로 있고요. 두 번째 분계에서 기계장치라는 게 유형자산으로 있어요. 그럼 그 두 개가 건물 등 감가상각, 무형자산도 상각하지 여러분. 무형자산 상각비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주십사 하는 건데 요거 역시도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서 조금 전에 작성한 부분에 고정자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라는 걸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기간은 10월부터 12월, 즉 2기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었어요. 그럼 자동으로 오면 좋잖아요. 전표에서 자기가 알아서. 근데 얘는 여러분 자동으로 안 오고요. 여러분이 상단부에 뭘 눌러주셔야 되냐면 전표 불러오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3번 문제 이 프로세스가 좀 길죠. 그래서 제가 3번 문제에 3번 문항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 3번 문제의 3번 문항은 건물 등 고정자산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예요. 그런데 여기 상단부에 무슨 버튼이 있냐면 전표 불러오기 버튼이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주셔야 얘가 작성이 돼요. 그럼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 자, 그런데 지금 이 세 문제 중에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삼각대산 자산이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그럼 먼저 기계장치를 가지고 올 텐데 기계장치는 건물이나 구축물이 아니죠, 여러분. 기계장치는 기계장치니까 여기서 불러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F2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F2키를 누르면 코드 도움창이 나오는데 거기서 기계장치를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이 입력하신 전표에서 기계장치를 쭉 끌고 와요. 이 과세 기간에. 10월부터 12월에 매입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가지고 와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기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차량도 아니니까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서 F2키를 또 누르세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조회를 하시면 240번에 있네요.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206번 하고요. 240번을 조회를 하실 때 206번은 기계장치에서 조회를 하시고요. 240번은 기타에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어요. 확인하면 여러분이 방금 입력하신 전표에서 계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불러와줘요. 여기 뭐 자료가 있으면 삭제된다는 얘기인데 없으니까 상관없고요. 불러와줬죠. 자, 기계장치로 세팅한 하우리 거 기계 거 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감가상각으로 세팅한 스카이컴의 소프트웨어가 온 거예요. 이것도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로 여러분이 이번 기수에 취하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제출을 해 주시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조금 어렵죠? TAT 2급 같은 경우는 이 프로세스 진행 자체가 여러분 요건 저장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면서 저장을 안 했나 봐요. 그럼 이런 메시지 물어보면 yes 하셔야 여러분이 입력하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예정신고, 미환급금이 저장이 되죠. 자, 그리고 매입매출 전표도 3가지 다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문제 하나를 할 때 뭐가 이렇게 방대해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실무하고 같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조금 힘드시겠지만 하시다 보면 이제 뿌듯함이 생겨요. 자,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좌에서 결산과 인사급여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